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끝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이런 분수 형태의 식이 있다고 하면 저런 식 자체를 그냥 유리식이라고 한대. 분모나 분자 쪽에 무슨 수가 있어서 분수 형태로 생긴 거, 이런 걸 유리식이라고 하고, 첫 번째 자세는 뭐였냐면 밑에 하고 위에 크기를 좀 맞춰주는 거였거든. 항상 분모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상태를 선호한다 그랬어. 밑에가 1차식이고 위에가 2차식이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한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거를 몫이 얼마나 들어가고 나머지가 몇이냐 해서 이런 나눗셈을 하기도 했고요. 예로 나누었을 때 몫하고 나머지를 구하는 거는 식 형태로 푸는 걸 이제 공수 1에서 좀 많이 할 텐데, 이제 공수 2에서는 그냥 분수꼴로 표현하는 거를 좀 간략하게 쓰는 거? 이런 걸 좀 연습을 하는 것 같아. 너네 딱 봤을 때 요 맨 앞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수 맞춰주려면 여기에 못해도 몇은 넣어야 돼? X 정도는 넣어야 되는데, 그 진짜 나머지, 가짜 나머지 찾는 거 이런 것도 잘 나오잖아. 제가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대영이가 X여 이랬거든? 얘가 원래 식이고 이게 나누는 수야. 나누는 수가 몇 번이나 들어가나요? 이랬더니 대영이가 한 X번 정도요? 이랬어. 나누는 수.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까지 하고 나면은 원래 수랑 비교해볼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정도가 뒤에 조금 더 남아있겠죠? 이런 거를 나머지라고 하나? 얘를 나머지를 안 한대. 나누는 수가 1차인데 나머지도 1차일 순 없잖아. 그래서 조금 더 나눠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읽을 때는 꼭 이렇게 읽어야 돼. 분자에 써져 있는 식을 분모로 나누는 건데, 이렇게 생긴 애가 한 X번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고, 몇 번이나 좀 더 넣어볼까? 이렇게 둘이 비교하면 마이너스 2번이래. 마이너스 2번에 대응되는 몫이 좀 더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완벽하게 같아지려면 지금 내가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4까지 한 거라 실제 상수항은 1밖에 없었거든? 3개를 다시 깎아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세 갈래로 찢어서 표현을 하면 처음 거는 약분해서 몫이 x, 두 번째 시도했을 때 몫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다 해서 분수 형태를 조금 가볍게 내려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유리함수에서 이걸 계속해서 뭔가를 푸는 게 나와. 여기가 좀 더 낮고 여기가 좀 더 높은 형태라면 분자를 깎는다. 분자가 분모보다 낮은 상태가 될 때까지 진짜 나머지 찾는 거 있지? 그 작업하고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거는 그냥 기초 그거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뭐가 주로 많이 나오냐면 289페이지에 두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을 좀 같이 보시면 좋겠고, 제목에는 부분 분수로 변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긴 식이 하나 있다고 한번 해볼게. 얘도 분수꼴로 생겼잖아. 그래서 이런 걸 유리식이라고 하는데, 분모 자리가 어떤 두 수의 곱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보통은 인수분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수분해 되어 있기 전 상태, 즉 통분이 되어 있기 전 상태일 때는 어떻게 생겼을지 추측해서 역으로 깎는 작업하는 거거든. 지금 머리가 두 개가 붙어 있잖아. 사실은 원래 따로따로 분수였을 건데 그게 하나로 통분돼서 저런 형태가 됐을 거다 하고 역으로 추측하겠대. 자, 내가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라고 한번 써볼게. 너네 이거 통분하면은 분자가 몇이 돼? 통분했을 때. 암산 좀 해봐. 통분했을 때.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 빼기 x 하면 마이너스 3이잖아. 그래서 그 마이너스 3에 해당되는 분자를 앞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요. 통분했을 때 생기는 분자 깎아서 다 티가 안 나도록 바꾸겠대. 그러니까 기본 꼴은 요게 기본 꼴이야. 어떤 머리가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하면 각각의 머리는 찢어지면 요런 꼬라지일 건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를 항상 마이너스로 연결을 해. 플러스로 연결하는 문제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로 움직이면 역으로 생각하겠대. 이거 통분하면 b 빼기 a가 분자 쪽에 있잖아. 근데 실제로 통분했을 때 그게 티가 안 난다는 얘기는 b 빼기 a가 밑에 깎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번째 그 라인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289쪽 맨 밑에 있는 부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부분 분수 옆에 돼지꼬리 빼고 통분 전으로 돌린다. 그렇게만 좀 써주세요. 뭐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야. 통분 전으로 돌린다.
만약에 이런 형태의 식이 뭔가가 나온다고 한다면 약속을 합시다. 약간 작은 거를 항상 A로 잡아주세요. 우리끼리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하기로 하는 거야. 약간 큰 거를 B라고 잡아. 앞에 머리하고 뒤에 머리하고 따로따로 붙여. 가운데는 항상 마이너스로 작도를 해. 얘는 통분하면 2K 플러스 4에서 2K가 빠지는 구도라 분자가 4가 돼야 되는데 나한테는 분자가 1인 상태가 있대. 그 얘기는 아래쪽에 4가 약분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 외울 때는 이렇게 합시다. 약간 더 작은 걸 A로 하고 약간 큰 거를 B라고 잡고 이 사실 4라는 이 수치가 뭐냐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을 때 둘 사이의 간격 얘기하는 거거든. B-A라는 거. 큰 수에서 작은 수 뺐을 때 나오는 값. 내가 B를 무조건 약간이라도 큰 거로 잡으라 그랬잖아. 그게 B-A 했을 때 나오는 게 분모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음수를 안 쓰고 싶어서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양수로 나올 테니까 그거 좀 지켜달라고 한 거야. 그냥 습관처럼 해야 돼. 큰 수가 B, 작은 수가 A. 그래서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둘 사이 간격이 4칸 떨어져 있고 각각의 머리로 분리가 일어난다라는 얘기고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3개짜리도 분리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3갈래로 치는 거는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앞에 2명하고 뒤에 2명 아마 이렇게 찢어져 있을 거야. 이렇게 3개 붙어 있는 거를 또 두 부분으로 찢는 건데 얘를 통분하게 되면 BC에서 A, B 빼는 게 나오잖아. 그래서 그거를 약분할 수 있는 수가 아래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걔는 또 어떻게 돼 있어? C에서 A를 빼세요 이렇게 돼 있어. C에서 A를 빼세요가 뭐냐면 이게 순서야. 제일 작은 놈, 중간수, 얘가 제일 큰 놈이거든.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세요. 이렇게 하나 기억해.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세요. 간격으로 가는 거야.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세요. 외울 때는 같이 이미지로 기억을 좀 해주시고 뒷페이지에 문제 푸는데 한번 가볼게요. 어떤 식으로 예제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내가 딱 어제 대수 수업할 때 이거 나갔거든? 대수 듣는 애들, 2학년 1학기 과목 듣는 애들도 지금 이거 하고 있어. 부분 분수 찢어서 시그마 계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재탕에서 또 하는 거야. 지금 잘 해두셔야 되고. 아, 저 새끼 또 자, 진짜. 아, 진짜. 봐가면서 자. 왜 기분이 안 좋아. 어제부터 기분이 뭔가 안 좋거든? 잘못 걸으면 또 가방하고 다 찢어지고 또 밖에 쫓겨나. 오늘 자지 마. 기분이 안 좋아, 오늘. 봐가면서 자. 내가 너 졸린 것까지 봐줄 수 없어. 잠 조절 못해가면 학원을 왜 다녀, 도대체. 이제 그냥 좀 자율로 살아. 학원 다니지 마. 이게 스케줄이 안 맞아서 막 피곤해서 못 살겠으면 그냥 안 나와도 돼. 뭐하러 함. 그렇게까지 힘들면 안 해도 돼. 알아서 사는 거야. 뭐 남들이 하니까 해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야. 본인이 못하겠으면 안 하는 거야 그냥. 뒷페이지에 두수 곱분의 1형태가 나와 있어서 분수 형태인데 분모가 곱해져 있다? 그럼 무조건 찢으세요. 대참사납니다. 분모 자리가 계속 바뀌고 있으면. 약간 작은 걸 A라 생각하고 약간 큰 걸 B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으래. 기초 자세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 다시 평면좌표 1단원으로 돌아오는 거야.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둘이 이만큼 차이 나는데 그 간격 분의 1 해놓고 머리를 쪼갠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x 플러스 2분의 1과 x 플러스 4분의 1. 여기까지가 돼야지 뭔가를 할 수 있대. 그래서 그 예시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금 함수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잖아. 함수라는 거는 무언가를 넣으면 그 규칙에 맞게 나오는 식 자체를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인수분해하고 싶어요. 합차로. 그리고 나는 이 문제 풀 때 거의 굳어져 있어. 나 맨날 차합으로 쓰거든? 어느 순간부터 합차로 잘 안 쓰게 돼. 순서를 작은 거, 큰 거 쓰는 게 내가 계산할 때 안 틀릴 수 있는 방식이어서 사실 차합으로 쓰는 게 더 좋아. 무슨 문제를 풀어도. 차합. 합차 말고 차합. 그리고 얘가 조금 더 작죠? 이게 약간 더 크고 둘이 얼마나 떨어져 있음? A랑 B랑? 이만큼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이 된 거니까 두 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서 간격분의 1 해놓고 머리를 그냥 조갈내는 거야. 앞에 머리,
하나 쓰고 뒤쪽 머리 하나 쓰고 가운데는 항상 빼기로 작성을 한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F1서부터 F20까지를 더하래요. 노가다 띠라는 얘기야. 첫째 항서부터 20번째 버전이 될 때까지 계속 바꿔가면서 더하라는 얘기 같은데 제가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F1은 2분의 1 곱하기 X에다 1 대입하면 1 빼기 3분의 1. 얘가 F1. 그 다음에 F2 하면 X에다 2를 대입하는 거잖아. 제가 2분의 1 해놓고 X에 2 대입하면 3분의 1인 상태에서 여기다 2 대입하면은 5분의 1이 하나 빠질 거래. 나 하나만 더 쓸게. 3 대입하시면은 여기가 5분의 1에서 7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질 거고 가장 끝에 가서는 20 집어넣었을 때 버전이니까 40에서 하나 빠지면 39분의 1 여기는 41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공통인수 보이세요? 이렇게 쭉 봤을 때 다 같이 갖고 있는 거 2분의 1 묶을게. 기본 자세야. 다항식을 다루는 기본 자세. 나머지 공통인수가 아닌 애들 뒤에 쭉 붙어 있는데 그거는 뒷자리에다가 이어서 붙입니다. 그랬더니 알 수 있는 사실. 가장 끝이 39분의 1하고 41분의 1 여기까지 나올 건데 이게 마이너스 덕분에 앞뒤로 이렇게 지워지는 현상이 일어나네.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로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 더해진다 하면 또 다르게 생긴 애들 계속 이어붙이는 거라 별 도움이 안 되고 뺐다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더했다까지 해서 지워지고요. 가장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여기 맨 앞자리랑 여기 맨 뒷자리. 이것도 대칭적으로 남는다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 대칭. 가장 앞에 거 하나랑 가장 끝에 있는 거 하나. 그래서 계산하시면 통분한 거 분자 반으로 쪼갰더니 여기가 41분의 40인데 반으로 나눴으니까 여기가 20이겠네. 이거 수능 문제로도 나와. 분모 분자 더하면 몇이냐 해서 답이 뭐 61이요 이런 게 이제 수능 문제야. 고2 때는 뭘 배우냐면 이거 사실상 노가다잖아. 직접 대입을 해서 뭐가 지워지고 뭐가 남는지 찾아라 이런 건데 나중에 배워요. 어떤 수들을 더하는 걸 수열의 합이라고 하거든? 줄임말이야. 줄임말. 숫자들을 나열했는데 그거 더할 거예요. 그 숫자 나열한 거 보통 규칙이 있어. 우리도 나름대로 규칙이 뭔가 있잖아. 분모가 두 개씩 커지면서 합차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커진다라는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이 드러나는 식을 함수라고 얘기해. 어떤 수들이 나열이 될 건데 규칙이 있다. 이게 규칙인 거야.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잡혀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하겠다. 우리는 지금 1 넣었을 때부터 20 넣었을 때까지 합을 구하라고 받았잖아. 그거를 뭐라고 쓰냐면 합이 영어로 sum이지 sum. 합, 더한다. 앞글자 S 이용해가지고 이게 수학 기호예요. 처음서부터 20번째 버전까지 더한다 해서 20번째 버전까지 더한다. 이게 이제 수열의 합이라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X 자리에다 1서부터 20까지 집어넣어서 싹 다 더한다, 합한다 해서 20번째 버전까지 더하십시오, 합하십시오 이런 말인데 이걸 이탈릭체로 이렇게도 써. 이거 본 적 있어? 이렇게 생긴 기호? 여기서 본 적 있나? 이거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시그마래, 시그마. 같은 말이야. 이것도 더하세요. 이거 S야, S. S인데 그냥 이탈릭체로 바꿔서 쓴 거. 이것도 S 뭐시기라는 어떤 수가 있으면 걔가 지금 1서부터 20까지 더해지면서 움직이고 있잖아. 자, 여기 내가 써볼게. X 할 때 X자리가 1, 2, 3, 4 계속 바뀌어가면서 20이 될 때까지 바뀌어서 더해지고 있잖아요. 자, 제가 계속 바뀌는 수를 뭐라고 읽냐면 변수라고 읽어요. 변하는 수. 쉽게 얘기하면 문자? 근데 이 문자 자리가 1서부터 20까지 바뀌어가면서 다 더할 거잖아. 그걸 이렇게 쓴대. X라는 변수 자리가 1, 2, 3, 4, 5, 6, 7, 8 쭉 가가지고 20이 될 때까지 싸그리 합하겠습니다. 이런 말로 바꿔서 배워. 이게 이제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 공수2 때 살짝 맛보고 이거 도구 활용해서 다시 계산하는 게 나온대. 시그마라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을, 규칙이 있는 것들을 더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2학년 2학기 되잖아? 너네 미분적분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그 미분이 쪼갠다라는 말이고 적분이 다시 쌓아 올린다는 얘기야. 함수가 fx라는 식이 이렇게 있을 때 그냥 막빼기만 해봅시다. 얘를 쪼개래. 2차식을 쪼개잖아? 그럼 차수가 하나 낮아져서 1차가 돼. 그냥 미리 배우는 거야. 자, f 함수를 미분해봐가
야 대가리 쳐서 걔 쪼개봐 이런 말이거든? 이게 미분하시오 이거야. 미분하시오. 간략하게만 알면 돼. 자, 2차가 1차가 된다 했어. 차수가 하나 낮아지는 게 미분이래. 쪼개는 거. 근데 원래는 2차였잖아. 그래서 이 머리에 써져 있는 이 있지. 얘가 뚝 떨어지면서 흔적을 남겨. 이게 함수 미분한 거야. x제곱 미분해 이러면 2x가 돼. 야, 이거 눈치껏 해봐. x 세제곱 미분하면 뭐 될 것 같아? 3x제곱 이렇게 돼요. 머리에서 3이 떨어지고 걔는 차수가 하나 낮아져. 이게 미분이야. 이게 미분. 그러면 적분이라는 건 뭐냐? 방금 쪼개놨던 거에 반대 작업을 적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차식까지 내려와 있는 거를 다시 적분하잖아? 그럼 걔가 3차식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걸 적분한다고 하거든? 쪼개져 있던 거 원상 복구시키는 거? 근데 그거를 쪼개진 게 이렇게 푹 뿌려져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주섬주섬 모을 거 아니야? 그걸 이렇게 쓰거든? 이것도 S라는 기호야. 쪼개져 있는 걸 더하겠다. 이런 말이거든? 내가 대가리 탁 쳐가지고 다 이렇게 흩 뿌려져 있는 거를 다시 주섬주섬 모아서 다시 3차로 만들겠다. 이런 기호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뭔가를 더 한다는 거를 계속 바꿔가면서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이 기초 작업 잘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유리식의 계산 제가 회색으로 블러 처리해서 번분수식 이렇게 적어놨는데 분수 안에 분수가 있는 거를 번분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분수 속의 분수. 초딩 때 이런 거 계산 어떻게 했었지? 근데 딱 보자마자 몇 분의 몇인지 알겠어? 8분의 3? 그거 어떻게 계산했어? 8분의 3인지? 그렇게 해서 했다고? 그렇게 배웠다고? 초딩 때도? 진짜요? 우리 이렇게 배우지 않았나? 이거 분모, 분자 이렇게 배우지 않나? 나만 이렇게 배웠나? 뭔지 알아? 이렇게 안 배우나? 아 근데 요즘 애들은 진짜 개 신기하게 풀던데 뭐지? 이거 진짜 나누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막 해가지고 하던데 이렇게 푸나? 이렇게? 밑에 깔려있는 거 역수로 곱해라 이렇게 배우시나요? 지금 대영이가 완전 완벽하게 대답을 해버렸어. 놀랐어.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처음 봐. 원래 분수 안에 분수 있으면 분수 있는 게 불편하니까 분수를 깨주는 게 마땅한데 분자 쪽에는 분수를 날리려면 곱하기 4를 하면은 분수가 없어질 것 같고 얘는 곱하기 3을 하면은 분수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동시에 날아갈 수 있는 공배수를 선택한 거야. 그래서 분자가 3이 되고 그대로 약분해서 여기가 8이 되고 원래 이게 기본 논지거든. 뭐가 기본 논지냐면 분모랑 분자에 동일한 수를 부여하면 달라지는 게 1도 없다. 동일한 값을 사실은 곱하거나 나누는 거겠죠. 덧셈 뺄셈은 아닐 것이고 동시에 똑같은 수를 부여하면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는 수가 있을 때 제가 위아래를 동시에 이제 50배씩 키우면 좀 판이 커지긴 해. 150분의 50으로. 근데 잘 보니까 다시 이렇게 대가리 딱딱 쪼개면은 그냥 3분의 1하고 개똑같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뭔가를 부여를 하면 달라지는 게 1도 없대. 내가 어제 대수 수업 시간에 배운 게 이거였거든? 애들하고 같이 푼 게. 완전 처음 보는 문제일 것 같아. 안 배웠으면 완전 몰라. 자, A라는 거를 2x만큼 곱했는데 이게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이 지랄을 2x번 했다라는 표식이야. 우리 3, 5제곱이요 이러면 3, 5번 곱했다 이렇게 인지를 하잖아. A라는 수를 2x번만큼 곱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게 갑자기 숫자 5로 확 바뀌어버린대. 숫자 5로. 너네가 지금 밑에 있는 거 풀려고 하면 A가 2x개가 쌓여야지 5라는 의미를 얻게 되는데 좀 부족하잖아. 각항이 다. 이건 x번만 곱한 거고 이건 마x번? 뭔 소린지도 1도 모르겠고 x번 곱해진 거? 마x번 곱해진 거? 얘가 2x번 곱해진 게 되려면 몇 번을 추가적으로 곱해야 될 것 같아? 여기에 써져 있는 수가 x번이야? 그러면 a의 x제곱 a를 x번만큼 더 곱한다? 이걸 붙인다는 얘기지. 자, 동시에 부여를 해볼게. 지금 대수 맛보게 하는 거야. 시그마 한번 맛본 거야. 미적분도 맛본 거야. 적분하는 거. 이거 대수 1단원의 첫 단원의 첫 필수 유형이거든?
제일 쉬운 문제? 시험지 딱 받으면 1번 문제야, 이게. 각 학교 내신 기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A를 X번 곱했어? 추가로 X번을 또 곱했어? 그러면 X 더하기 X에서 총 2X번. A라는 거를 마X번 곱했어? A라는 거를 X번 곱했어? 자, 제가 3을 5제곱하고 제곱하면 이건 3 몇 번 곱한 거예요? 7번이야, 7번. 더해서 7번이야. 밑자리가 존나 똑같아. 얘는 어떤 횟수만큼 곱했고 얘는 X번만큼 곱했대. 둘이 더해서 쓰는 거야. A를 빵번 곱한 거야. 근데 수학에서 0이라는 개념은 항상 1을 의미해. 딥한 것까지 안 가도 돼. 공집합도 아무것도 없어도 이거 집합이라고 취급하잖아. 집합 1개. 공집합이라는 집합 1개. OC 제로? 5개 있는데 빵개 선택해. 선택하지 않았다도 1개로 취급하시잖아요. 0 팩토리얼이 몇이야? 1이야, 1. 숫자에서 0이라는 거는 1을 의미해. 그 상태 자체를. 그래서 얘랑 얘랑 지수 더하잖아? A의 0제곱 되거든? A의 0제곱을 나중에는 1이라고 배워. X번하고 X번 더하잖아? 이게 2X번 돼. 마X번하고 X번 더하잖아? 이게 A의 0제곱 돼가지고 1이 돼.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쓰셔서 넣으면 4분의 6에서 2분의 3이다가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1번 문제야. 잘 보니까 분수꼴로 생긴 게 분모 분자에 동일한 수를 부여를 하면 원래 흰색으로 써져 있던 본질하고 달라지지 않으니 내가 보기에 편한 상태로 바꾸고 위에서 주어진 힌트를 그대로 작용시켜서 푼다 이 얘기거든? 분수 안에 분수가 있거나 막 루트가 있거나 지저분하거나 이러면 위아래로 분수 깰 수 있는 수만 곱해서 정리하래. 통분하거나 나중에 약분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걸 잘해야 확통도 잘해. 확통 잘하려면 순조를 존나 잘해야 돼. 순조를 잘하면 함수도 잘해. 연쇄적으로 다 잘하게 돼. 기본 자세가 잘 되어 있어야 돼.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나는 막 암산하고 이런 거 잘 안 틀리거든? 근데 너네는 암산을 안 하고 다 막 계산으로 조지고 있어. 그래서 틀리는 것 같아. 안 해도 되는 걸 자꾸 해가지고. 남들 안 하는 거 막 다 일일이 계산하고 있어서 그거 다 계산하고 약분하고 하다 보니까 틀리는 거야. 여기도 별 생각 없이 아 분수 안에 분수 있네? 위아래로 몇씩 곱하면 분수가 깨져? 그냥 X만 곱하면 돼. 이거 하지 말고 초등학생 같이. 그래서 분자 쪽에 X 빼기 분모는 X제곱 마이너스 4. 합차는 공수 1에서 배운 거니 인수분해 해서 나중에 지워낸다. 그래서 최종 정답이 요거래요. 요걸 쓰는 게 이제 포인트 같아. 계산 진짜 안 하고 전개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예시 두 번째는 위아래로 몇을 곱하면 정답이 나올까요? 뭘까요? 뭘까? 2만 곱하면 돼. 얘만 조잡하잖아. 곱하기 2. 근데 인생은 공평하게 위아래로 똑같이 언제라도 약분되면 본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얘는 4x분의 3x-1이라는 식이 될 거고 분모랑 분자 비교를 해봐. 분자가 무거워 보이세요? 가벼워 보이세요? 분모랑 분자의 크기를 보고 얘가 가벼워 보여? 무거워 보여? 무거운 거야. 위랑 아래랑 똑같으면 가분수야. 내가 1차식인데 위에도 1차식이면 곧 무너지는 상태예요. 뚱뚱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낮아질 때까지 정리를 해. 같이 한번 배워볼게. 개 쉽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트로 쪼개는 방법도 있어. 4x, 3x 약분 되잖아. 몫이 4분의 3이란 얘기야. 이렇게 대가리끼리 비교하면 본체를 비교하면 메인 변수 들어가 있는 본체를 비교하면 한 4대 3 정도 된다 이 얘기야. 몫이 4분의 3. 그리고 그때 나머지로 여겨지는 거는 사실 이렇게 하트 형태로 찢는 거거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얘가 원래 식이고 얘가 나누는 수야. 얘가 몫이고요. 위에 있는 숫자가 나누는 수 기점으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낮아서 더 가벼워 보면 그걸 나머지라고 부르는 거야. 몫하고 나머지 찾는 게 유리함수의 토대야. 그걸 다시 아시고. 공수원도 복습이 될 거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비례식 간단하게 볼 건데 제가 책에도 좀 써놓긴 했는데 가리애비라는 단어를 초딩 때 배우나? 교과서에서 본 적 있니? 가리애비? 요즘에 잘 없어. 근데 대수책에는 아직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가리앱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거지 그 개념은 계속 쓰고 있단 말이야. 근데 들으면 또 알아. 그 291쪽에 제가 비례식이라고 해놓고 뭐 몇 대 몇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라나 뭐 이런 게 써져 있는데 들으면서 같이 해석을 해보세요. 제가 40cm짜리하고 30cm짜리를 갖고 와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얘는 몇 대 몇이야? 딱 이렇게 썼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비율로 쓰는 게 비례식이잖아. 10만큼을 나눈 거네. 동일한 크기를 나눈 거네. 제가 0.4cm랑 0.3cm가 있는데 여기다 비례를 딱 걸어버리면 이거 몇 대 몇이에요? 이것도 4대 3? 똑같이 곱하기 10씩 했네? 동일한 수를 부여했네? 아, 어렵다 이제. 아, 쉣. 이렇게 있어. 이거 비례식으로 표현 이러면. 이것도 4분의 3이래. 비례식 할 때 분수를 안 쓰거든. 소수점이나 분수 이런 거. 큰 것도 좀 사이즈를 낮춰주는 게 예의고 분수는 잘 안 쓰는데 그러니까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4대 3이래요. 이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이거의 반대가 나와. 4대 3이라는 비율을 주고 야 이거 원래 길이 몇이었음? 이게 이제 질문이 돼. 실제 길이가 40cm, 30cm였는지 0.4, 0.3이었는지 3분의 4cm랑 1cm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반대로 한다는 거야. 비율을 보고 실제 길이를 추측해봐. 근데 특징은 뭐였냐면 똑같은 수로 나누거나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똑같은 수를 부여만 하면 돼. 그래서 몇인지 모르겠으나 같은 배율로 여겨지는 거를 먹이면 원래 길이가 됩니다. 제가 4kcm 대 3k 하면 k를 제외한 나머지를 4대 3으로 읽는 거라 그 전 버전으로 갔을 때는 이 k의 도움을 받아서 원래 4kcm, 3kcm여서 그런 비율이 4대 3으로 보인 겁니다. 라고 메꾸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야. 그리고 원래 비례식에서 실제 길이로 이렇게 추측해서 쓰는 거 할 때 K의 도움을 받잖아. 그래서 얘를 비례상수라고 하거든? 비례식 풀 때 도와주는 역할하는 숫자. 이름이 다 있어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야. 다른 문자는 잘 안 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4A 대 3A 이렇게는 잘 안 해. K가 그런 역할 하는 애라서 그래. 비례상수. 몇 대 몇 나와 있으면 거기에다가 미지의 크기를 붙여서 실제 길이로 바꿔서 무언가를 사용을 한다.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문제 한번 보실래요? X랑 Y랑 Z가 3대 4대 5래. 그러면 저는 재빠르게 이 새끼 원래 3kcm였구나. 이거 원래 4k였구나. Z가 원래 5kcm였겠구나. 이렇게 설정하고 움직인다는 거야. 몇 대 몇 대 몇 나오면 실제 길이로 바꾸는 거야. 비례상수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분모랑 분자에 어떤 식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사실 분모랑 분자도 비례식을 푸는 거랑 똑같아. 제가 40대 3이라고 하면 10씩 나눠가지고 4분의 3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분모랑 분자가 4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 분수꼴로 나타내는 것 자체가 비율을 표현하는 거야, 비율. 그래서 위아래의 비율만 잘 메꿔보겠대. 제가 계산을 좀 해볼게요. 각각 제곱에서 다 더하래. 9k제곱에 16k제곱에 25k제곱. 제가 묶어서 이렇게 썼고 분자 쪽에는 x제곱에 9k제곱에 y제곱을 빼주고 z제곱을 다시 합치래요.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k값을 제가 도입을 했지만 걔는 이런 상황을 짜는 도움만 해주고 알아서 잘 빠져줄 거야. 그러니까 k값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떤 비율을 나타내는데 그 비율 나타낼 때까지만 같이 돌아다니는 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K가 결국엔 사라져. 문제 풀 때 도움만 주고 알아서 딱 꺼지는 놈을 비례상수라고 하는 거야. 이게 정답이야, 이게.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밑에 거는 공수 원 책에 있던 거 제가 떼운 거예요. 모르면 개무시. 밑에 있는 것도 해봐. 공수원 문제야. 내가 계속 공무원 얘기해서 압박받는 느낌이 좀 들겠지만 고등학교 수학 중에 공무원이 제일 어려워.
그걸 아시면 편해지죠. 지금 하는 게 제일 최고 어려운 거. 잘 뚫으면 이겨 나갈 수 있고. 난 내가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가 4학년까지 있었으면 대학교 못 갔을 것 같아. 그런 생각도 가끔 했거든? 왜냐면 고3,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공부를 안 해서? 덜 하게 돼서? 근데 그게 착각이었던 거야. 덜 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할 게 없었던 거야. 했던 걸 또 하는 거였어,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점점 덜 하게 된 거지.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한 거야. 이거 지난 학기에 했던 거네? 했던 거네? 과학도 그래. 수학이 좀 제일 심해서 그런데 과학도 그렇고 국어도 사실 그렇고 영어는 뭐 모의고사만 잘 푸시면 되겠고 단어 잘 외우시고요. 영어는 단어만 잘 외워도 먹고 들어가. 해석이 정확히 안 돼도 뜻 제대로 아는 거 단어 하나만 들어가면 대충 지문 해석하는 데 도움 많이 되잖아. 단어를 많이 아셔야 돼. 문법은 모르겠다. 문법은. 그럼 문제를 풀다 보면 되는 것 같고.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 자, 세 개가 서로서로 똑같아. 너네 몇으로 똑같은지 알아? 셋이 똑같대잖아. 나 쟤랑 같고 쟤는 얘랑 같고. 모르죠? K로 같다고 가정하는 거야. K로 같다고 설정하는 거야. 이것도 비례상수라 해. 이거 비례식이거든. 비례식. 무슨 비례식이냐면 X 플러스 Y랑 Y 플러스 Z랑 Z 플러스 X랑 12대 13대 5란 얘기야. 분모가 계속 달라지는데 분자도 계속 달라지잖아. 문자가 계속 달라지니까 여기가 구성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얘가 몇으로 같은지 모르지만 그냥 사실 뭐 1로 같다, 뭐 100으로 같다, 뭐로 해도 이게 1이라는 크기로 유지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여기랑 사이즈가 똑같은 걸로 가정을 하면 원래 120cm 대 130cm 대 50cm일 지연정 어차피 10집 10 이런 건 다 떼고 보는 거니까 가장 간단하게 보면 그냥 말 그대로 분모랑 분자가 같은 12, 13, 5였거든.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또 이렇게 했을 거거든. 또 이렇게 막 땡땡땡땡 이렇게 비례식으로 주면 또 이걸 했을 거거든요. X 플러스 Y가 12K야. 12분의 12K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비례식 푸는 거야. 비례상수 문제야. 자, 제가 해볼게요. 똑같이 해볼게. 자, 이렇게 찢어가지고 푸는 거야. X 플러스 Y가 양옆에 12 곱하면 12K. X랑 Y랑 더한 게 몇 K? 13K. Z랑 X랑 더한 게 5K. 이게 공수원 문제라는 거야. 셋이 더하면 X랑 Y랑 Z 3번씩 더하거든. 2번씩 더하거든? 다 합치면은 여기가 30K. 그래서 하나씩 더했을 때가 15K라는데? 눈치로 가셔이. X랑 Y 더했는데 12야. 그래. 얘 각각의 역할을 알 수 있대. X는 몇이야? 2K. 셋이 더해서 15 되려면 얘가 10K였겠네. 그래서 X랑 Y랑 Z랑 가장 간단한 B로 쓰면 K를 이제는 떼고 도와주는 역할을 했으니까 다시 빼시면 돼. 이게 셋의 비율. 린 K 해놓고 푼대.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릴게. 대수에서 문제가 이게 나와. 이런 거를 내. 이게 몇인지고 아시오? 막 이런 게 이제 질문이야. 이때도, 그러니까 이거 막 지금 당장에 풀어라 이런 게 아니라 같은 느낌을 좀 받아야 된다는 거야. 반복이라 했잖아. 2를 거듭해서 여러 번 곱하고 3 여러 번 곱하고 5 여러 번 곱한 게 같은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K로 같다고 생각하고 푸는 거라고. 똑같이 푸는 거야, 똑같이.
2를 여러 번 곱한 게 K고 3을 Y번 여러 번 곱한 게 K고 5를 여러 번 곱했더니 이게 K라는 수가 되는 거구나. 셋이 똑같구나. 이렇게 해놓고 뭐를 하냐면 셋을 연립을 할 거거든. 제가 지금 더하거나 빼거나 무언가를 했잖아요. 우리 2를 3번 곱했어. 뭐 2를 5번 곱했어. 뭐 3을 4번 곱했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지수라 그래. 지수. 윗자리에다가 그걸 몇 번 곱했는지 할 때 이걸 지수라고 하거든? 동일한 수를 몇 번 곱했대. 횟수를 의미하는 그 이미지를 지수라고 하는데 지수라는 단어가 지수 법칙할 때 그 지수예요. 대영아, 너 이거 몇이라고 한다고? 그 미 똑같을 때 지수끼리는 곱하기가 덧셈으로 이어붙는다.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네.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은 이거는 3의 3제곱 이거 빼기로 이어붙이는 거지. 여기 땡땡 지워지고 마이너스로 되는 거잖아. 4 마이너스 1 세제곱. 그러니까 그런 지수 법칙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이런 지수 법칙 쓰려면 밑이 똑같아야 돼. 이거 지금 밑구녕에 써져 있는 거 같아 보여? 다 다르죠? 지수 법칙 못 써. 그럼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면 사실 얘가 그 지수야. 이거 K의 1제곱이라서 K도 밑인 거야. 일종의 밑이 다 똑같아. 왼쪽이 밑이 안 맞아지면 오른쪽으로 시선 돌리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K가. K가 있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야. 자, 제가 주인공이 K입니다. 얘가 주인공이거든요. 이거 버러지거든? 근데 이 버러지 이 새끼가 왜 문자를 가지고 있지? 자, 제가 이거 해볼게. 이거 해볼게. 제가 이걸 X라고 쓰면 당신들은 이거 뭐라고 적을 건가? 응? 3의 제곱? 이게 뭐 한 거냐면 왼쪽하고 오른쪽 둘 다 반타작한 거거든? 반으로 내린 거? 2랑 2분의 1 만나면 이게 1제곱이 돼. 1차. 4랑 2분의 1 만나면 이게 3의 제곱이 돼. 원래 뿔마가 맞겠지. 근데 제가 그냥 심플하게만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왼쪽하고 오른쪽에 동일한 수를 부여하면 달라지는 거 1도 없다. 그거 쓰려고 하는 거야. 자, 제가 이거를 2의 x제곱이라고 써져 있던 거를 2의 1제곱으로 바꾸고 싶어요. 왼쪽하고 오른쪽에 뭘 하면 2의 1제곱이 될까? x분의 1. 그런 거 하는 거야. 왼쪽하고 오른쪽에 동일한 걸 부여한다. 지수는 지수끼리 곱한다. 거듭골. 2의 1제곱이 k의 x분의 1. 눈치로 싹 가봐. 3의 y제곱이 k래. 3은 이렇게 쓰면 뭐라고 쓸 것 같아? K? 뭔 4야? Y분의 1. 5는 K의 Z분의 1. 이렇게 돼요. 이 문제 딱 보고 다 누구누구 분의 1 이건데 이 새끼만 2라고 써져 있네? 제가 이걸 2라고 어떻게 바꾸죠? 왼쪽 오른쪽에 뭘 하면 2로 바뀌지? 여기다 뭘 쓰면 y분의 2가 되지? 지수끼리 곱한 거 y분의 2 제곱하면 된다고. 이런 게 이제 대수야. 별게 아니라 존나 쉬운 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듣고 뭐 개념을 제대로 모르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구도가 똑같다고. 1학년 때 하는 거랑 개답답해. 1학년 때 수학 잘 못 들어놓으면 계속 개고생한다는 얘기야. 지금 내가 여기까지 해놨잖아. 잘 생각해봐. 여기 지금 지수가 덧셈으로 돼 있어. 내가 지금 머리에 x분의 1 갖고 있고 머리에 y분의 2 갖고 있고 머리에 z분의 1 이런 거 갖고 있는데 여기가 덧셈으로 이어지려면 여기 연산기호 못 써야 돼. 곱하기. 그냥 그런 거 하는 거야. 지수 법칙 쓰자. 여기 빼긴데요. 그럼 나누기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알겠지? 그냥 그런 거 하는 거야. 똑같은 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K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 몇 대 몇 대 몇 이런 게 나오면 는 K 이런 거를 본인이 써야지 풀 수가 있대.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너무 쉬운 거는 좀 패스하고요. 293페이지에 006번 있거든? 그거 각자 좀 풀어봐. 006. 지금 풀어줘. 뭐 풀면 우석 선생님을 소환하겠어? 진짜로 데리고 와요. 여기 우석존이야. 006번 문제. 내가 항상 공수2를 하고 정우석 선생님 공수1을 하거든.
우석 소환대회야 오늘. 정우석 나와! 이렇게. 깼어 잠? 6번을 풀 수 있는 풀이가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중에 하나도 도전을 못하면 바로 소환할 거야.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7개나 있대. 예건아, 너 그 문제 나랑 3번째 풀고 있는 거 알아? 셀프 소환. 정수가 나와, 답. 아니요. 맞아요. 그러니까 개 쉬운 문제잖아. 개 쉬운 문제잖아. 뇌 빼고 풀었잖아, 지금. 뇌가 없잖아, 지금. 뇌가 없어. 준혁아, 전개를 했니? 통분을 했니? 전개. 쉬운 길을 선택했구나. 자, 기본 성질. 분수는 분모가 똑같아야 뭔가를 할 수 있다. 분모가 다르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분모가 같은 애들끼리 모으시거나 분모가 같게 만드셔야 돼. 통분을 하든지 분모가 똑같은 애들끼리 같이 묶어놓던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대. 준혁이는 이걸 전개해서 분모가 같은 애들끼리 같이 세우기로 작전을 짰나 봐. 전개를 일단 하시면 분모가 같은 놈들이 중간중간 좀 보이거든요? B분의 B분의 이렇게 A분의 A분의 C분의 C분의 같이 이렇게 놓는 거야. 그리고 분모가 똑같은데 구질구질하게 또 따로 쓰는 것도 좀 이상하니까 합쳐서 이렇게 씁시다. 통분한 거죠, 나름대로. 예건 씨, A 더하기 C랑 같은 말이 뭐가 있죠? A 더하기 C랑 같은 말. 마이너스 B래. A랑 C를 더한 게 마이너스 B랑 똑같대. 그래서 마일 해서 마이너스 3이에요. 분모랑 분자랑 비율이 같거든. 부호는 반대일지언정. 정답이 마이너스 3이래.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약간 어렵게 풀었다. 근데 어렵게가 아니라 제대로 하는 걸 수도 있어. 원래는 이렇게 괄호 쳐져 있는 애들 있잖아. 그게 우선순위거든? 우선순위? 원래 이렇게 둘이 먼저 보는 게 맞아. 제가 통분해 볼게요. 예건아, 이거랑 같은 말이 뭐지? 마이너스 A? 그럼 분자가 마이너스 A 제곱 되는 거네? 여기 마이너스 B 제곱 되겠네? 여기는 마이너스 C 제곱 되겠네? 아, 할 수 있는 게 없다. 머리가 너무 다르다. 통분을 해야겠다. A, B, C분의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 A 하나 추가한 거네? 분모 분자 공평하게 A 하나 추가?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C 하나씩 추가한 거면 마이너스 C의 세제곱이겠네? 아, 다 마이너스. 개 귀찮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묶을까? 공통인수니까? 재윤아, 불러봐.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C. 오케이. 문제에서 이거 몇이라 했지? 그럼 0하고 곱해진 거 다 터졌겠네? 그럼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이 3ABC네? 여기가 3ABC. ABC분의 마이너스 3ABC. 7가지 중에 딱 여기까지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교육과정 내에서 나오는 두 가지. 어떻게 했어도 답은 나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뒤에 유리함수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려운데 내용이 겁나 짧네. 큰일 났다. 개념이 개 짧아. 큰일 났다. 개념이 왜 짧지? 정의를 활용하는 문제라서. 정의가 뭐지? 이름을 보면 정의를 알 수 있어요. 자, 뒤에 넘겨보시면 유리함수 메인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합성어야. 유리수 혹은 유리식 플러스 함수. 우리 유리수가 뭐였어? 유리수? 분수꼴로 표현되어 있는 수. 함수는 x 하나에 y 하나 짝을 선택하는 구도. x를 뭘 집어넣으면 y 값이 결정나는 구도. 근데 분수꼴. 그래서 제가 x랑 y가 들어가 있는 함수인데 문자가 요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유리함수라고 할 거야. 분수 형태로 생겼어. 그리고 x랑 y에 대한 관계식. 초등학교 때 내가 이거 막 그 뭐냐 눈높이 할 때 반비례 함수? 뭐 이런 걸로 배웠던 게 기억나는데. 뭔지 알아요? 비례함수, 반비례함수 이런 거 옛날에 했던 거 알아? 초딩 때? 비례함수, 반비례함수. 1 넣으면 1, 2 넣으면 2 이렇게 그러니까 넣는 거의 배율이 똑같이 같은 크기로 붙는 거를 이제 비례함수라고 했고 뭔가에 넣으면 이게 역수로 이제 빠지는 걸 반비례함수라고 했는데 곱해서 곱한 값이 일정한 거 그렇게도 했었는데 자 이제 한번 해볼게. 분수 형태로 생겼는데 x랑 y에 대한 관계식 이렇게 구도를 좀 잡아놓고요. 함수에 대해서 다시 고찰할 거야. 우리 함수라는 거는 처음 배웠을 때 이렇게 주머니 2개 그려놓고서 했었거든. 앞주머니에 있는 거를 뭐라고 하지? 정의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를 얘기하려면 정의역하고 그걸 매칭시켜줄 수 있는 공역들이 있어야 돼. 근데 이제는 실제로 짝이 되어서 그림으로 드러난 함수를 다루는 거라 공역이라는 말보다 사실 치역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유리함수 그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 눈앞에 보여져서 사용된 y들 위주로 그리는 거라 치역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좋겠고 자 정의되는 구역을 찾재. 분수꼴로 생긴 거였잖아. 분수는 분모랑 분자가 존재를 하죠. 분자는 상관없는데 우리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그려볼게. 이거 몇임? 0이요. 분자가 0인 건 0이지. 이거 몇이야? 알 수 없어. 이런 거 본 적 있어? 0분의 0? 0분의 0? 본 적 있어? 본 적 없을걸? 아직 안 배웠을 텐데? 그러니까 분모가 0인 거는 다루지 않잖아. 분수를 정의할 때 분모가 0인 건 피하잖아, 원래. 분모가 0인 거를 피함. 모든 실수를 정의역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면 분모가 x인데 걔가 0만 아니면 된대. 이게 정의역이야. 쓸 수 있는 거 찾는 거잖아. 사용 가능한 x값들. 분모가 0인 거는 빼겠다. 자, 나중에는 이런 거를 이제 무한대라고 배웁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미적분에서 2학년 2학기 때. 원래 분모가 0이 되는 거는 안 다루는데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다루기 시작해. 더 나이 들면 0분의 0도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풀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알바 아니고 아직 당장에 몰라도 되고. 자, 그리고 치역이라는 건 쉬운 말로 선택받은 y라고도 했었는데 선택받은 y라는 거는 선택을 받아서 그래프로 그려진 그림으로 드러난 y의 범주를 얘기해요. 뜻풀이를 하면 그래. 근데 그거를 이제 한번 해보려고 수치를 몇 개 넣어보려고 모르면은 뭐 대입해보는 거지 뭐. 아는 게 뭐가 있어. 야, 내가 저 함수에다 몇 개 넣어볼게. x에다가 1 넣어봤거든? 1분의 1에서 1 나와. 1,1. 함수에 2 넣었거든? 2분의 1. 3 넣었거든?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 100만분의 1. 점점 0에 가까워져. 수치가 바닥을 향해서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감소함수형이야. 야, 내 x에다 2분의 1 넣어볼게.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어떻게 돼? 오히려 더 커지네? 반 틈을 넣었더니 여기 더 위에 찍히네? 3분의 1 넣으면 더 높게 찍혀, 3.
4분의 1 넣으면 4, 10분의 1 넣으면 10, 100분의 1 넣으면 100. 여기다 1000분의 1 넣으면 1000분의 1의 역수가 돼서 1000. 그 얘기는 내가 수치를 0에 가깝게 점점 줄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하늘을 찌르듯이 이렇게 간다는 거야.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넣어볼게. 자, 제가 0만 못 쓴다 했잖아요. X가 0만 아니면 된다 이러면 음수도 써도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 넣잖아?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잖아? 마이너스 2분의 1. 덜 떨어진 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0.5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그러니까 얘도 음수긴 한데 점점 0에 가까워지겠네. 오히려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어떻게 돼? 더 낮아져요. 마 2로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나락으로 이렇게 쳐진다는 얘기야. 제가 중간에 x가 0인 지점을 제외하고 다 갖다 썼어요. 여기를 제외하고 다 쓴 거야. x가 0인 선 있잖아. 그걸 제외한 양의 공간과 음의 공간을 다 사용을 했는데 그림을 잘 봤더니 그림으로 드러난 y의 범주를 잘 봤더니 계속 위로 올라가잖아. 무한히. 이거 계속 떨어지나요? 계속 떨어지나? 이게 점점 0에 가까워지기만 하지.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 100만분의 1. 이게 굉장히 작아도 10만분의 1도 양수이긴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다을뚱말뚱 하면서 점점 바닥을 향해서 빌빌 기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뚝 떨어져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는데. 그러니까 엄연히 0보다는 위쪽에 찍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음수 쪽도 마찬가지였거든? 졸라 나락으로 갈 때도 있고 나락에서 길게 올라갈 때도 있는데 마이너스 100분의 1, 마이너스 1000분의 1, 마이너스 10만분의 1, 마이너스 100만분의 1 0에 가깝긴 해도 음수잖아요. 마이너스 붙어있는 100만분의 1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가 점점 가까워져도 그래도 나름 음수인 거야. 이 축 기준으로 밑에만 계속 비빌 기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긴 해도. 그래서 제가 지금 딱 한 공간 빼고 다 그렸어. y값이 몇일 때 빼고 다 한 번씩 터치를 하고 있어. 0일 때 빼고. 굉장히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y가 0인 선은 닿지를 못했고 여기도 닿지를 못한 상태로 위로 올라가기만 했잖아. 그러니까 이 선을 못 쓴 거야. y값은 0을 제외한 모든 실수를 다 쓴 거야. 제가 이거 쉽게 하는 거 알려드릴게. 저는 이걸요 기계적으로 하는데 여기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상수항이 0이었다는 얘기거든? 자, 눈치를 좀 키워야 돼. 자, 정의역은 뭐로 하는 거냐면 분모가 0 되는 걸 피하는 거고 제가 이 공간을 썼어요. 여기를 사용을 했으면 y에 대해서 또 서술을 한번 해줘야 되잖아. y는 x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숫자 가지고 대답해주면 돼. y는 이 상수항 가지고 치역을 결정하는 거야. 분모가 0이 되는 걸 제외한 이 정의역이면 y는 상수항 값을 제외한, 그러니까 뒤에 상수항이 없어서 ti가 안 나서 제가 0이라고 이렇게 딱 붙였더니 y가 0인 걸 빼고. 그러니까 변형 문제는 이제 이런 게 나오겠네. y 값이 3x-1분의 4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런 것도 분수 형태 포함되어 있으면서 문자가 x랑 y가 다 들어가 있으니 유리함수라고 표현해. 그럼 너 유리함수야? 너 정의역하고 치역이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면 분모가 0 되는 거 빼고 다. 즉 x가 3분의 1 되는 거 빼고 다. 그리고 y는 뒤에 붙어있던 상수항 빼고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마치 뭐 하는 것 같냐면 꼭지점 구하는 것 같아. 모르면 좀 이상하게 내가 바라보거든? 이걸 모르겠어요. 진짜 공부 개 못하는 애들도 이거는 구하던데. x 관련된 식이 0 되는 거 뒤에 상수항이 1,3에서 이거 꼭지였잖아. 특징점. 너네 절대값 함수 뾰족하게 그려지는 거 알지? 이거 어디에 대해서 뾰족해지냐면 마이너스 2일 때 y값이 1인 값으로 뾰족하거든? 이렇게? 여기가 마이,1이야. x 관련된 식이 0. 뒤에 상수항. 그럼 유리함수는 어떻게 보는 거냐? x 플러스 1분의 4 마이너스 3 이러면 그냥 x 관련된 식이 0 뒤에 상수항 이렇게 보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인 거 제외하고 y가 마이너스 3인 거 제외하고
x가 마이너스 1인 선을 이렇게 좀 비워두시고요. 여기는 못 쓰는 구역. y가 마이너스 3인 구역도 쓰지 못한다 하고 이렇게 비워두래. 닫지 마 이러고. 우리 함수는 어떤 값을 넣어서 그때 대응되는 짝을 구하는 거잖아. 전에 공수 원할 때 수치 대입할 때 몇 대입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배웠어? x에 몇 대입하는 게 계산하기 제일 편하? 여기다 0 집어넣으면 y값 몇 나와? 1 나와. 4-3에서 1 나와. 자, 0,1 찍을게요. x에 0 집어넣으면은 y값이 1 나온대. 여기 찍혀 있을 거래. 그게 뭔 소리냐면 그 점 포함된 데를 이렇게 날개 쭉지로, 그러니까 요런 데 어딘가 하나 딱 찍은 거야. 그래서 그 영역에 표시된 거를 다 연결해서 둥그렇게 그린 거고, 잘 보니까 이게 대칭적으로 되어 있네. 이렇게 날개 쭉지로 여기 반대편에 하나 더 그려서 쌍곡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대칭인 형태? 그래서 지금 제가 요 특징점 마일 콤마 마3이었는데 그걸 기점으로 반대편에다 이렇게 함수를 하나 더 그리면 이걸 유리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면 이상하다는 거야. 꼭지점 구할 줄 알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상하게 생각해 내가 진짜로. 얘가 0 될 때 뒤에 상수항 이거 갖고 구역을 딱 나누고 여기다 그려야 되나 뭐 반대에 그려야 되나 이런 거 상상하는데 어디다 그릴지 모르겠다? 그냥 랜덤하게 점 하나 찍어보라고. 함수의 성질이잖아. 그냥 그래프 위에 있는 점 모아가지고 선으로 바뀐 거. 그냥 여기 위에 있는 거 아무거나 다 대입해보면 돼. 그래서 실제로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어. x에 3 넣어볼래요? 이런 사람 있어. x에 3 넣잖아? 그럼 1 빼기 3 해서 마이너스 2 나오거든? 3, 마이너스 2가 어디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 x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 2 요런 데 어디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점을 포함한 공간을 연결해서 그리라고. 그럼 그 반대편에 하나 더 그려주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래. 빨리빨리 쉽게 그려야 되니까 하는 얘기. 그래서 296쪽에 나와 있는 거 다시 보면서 메꿔줄 건데 제가 성질을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 다 중요하고요. 하나라도 놓치면 문제를 못 풀어요. 다 아셔야 돼. 296쪽에 유리함수의 기본형이라고 해서 제가 분자를 그냥 임의로 1이라고 적었지만 사실 1이 아닐 수도 있대요. 그냥 어떤 수가 오게 되는 거야. 같이 정리를 하고 해봅시다. 자,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분모 쪽에 문자가 있고 분자 쪽에 어떤 숫자가 있는데 제가 여기를 K라고 해놓고 이걸 기본형이라고 이제 책에다가 적어놨거든? 기본 꼴이래. 유리함수의 형태. 제일 깔끔한 기본형. 근데 분자 자리에 써져 있는 숫자가 방금 우리가 다룬 1처럼 양수가 놓여지는 경우가 있고 음수가 놓여지는 경우가 있어. 분자가 0인 건 다루지 않아요. 이건 그냥 영함수잖아. 이런 거는 유리함수를 안 하고 상수함수라고 하거든? y는요? 그런 거는 빼고 오는 거야. 분수 형태로 좀 보이긴 해야지. 그래서 얘가 그 k가 양수인 꼴 제가 적은 거고 얘가 음수인 꼴을 적은 건데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 했어. 첫 번째, 같이 하는 거야. 정의되는 구역은 어떻게 보는가? 분모가 0이 되는 자리를 제외합니다. x가 0 아닌 모든 실수. 그리고 그때 선택받은 y, 그림 그려진 y를 뭐라고 하냐면 안 보이면 뒤에다가 이렇게 생략된 거를 좀 적어. 꼭지점 구하듯이 x 관련된 식이 0, 뒤에 상수항으로 각각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한다 했어. 그러니까 y가 0인 거 빼고 다요. 이게 치역이래. 그럼 얘를 실제로 그림으로 그리잖아? x가 0인 선하고 y가 0인 선을 쓰지 말라고 이렇게 비워둔 거야, 누가. 실제로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거든?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닫지 마, 닫지 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잘 모르겠다. 수치를 몇 개 대입해보라 했어. 저는 x에다 1 넣어가지고 y가 1인 걸 구했거든요. 1,1. 그럼 여기 어디쯤 지금 찍혀있다는 얘기잖아. 그 공간에 이렇게 둥그렇게 하나 그리고 그거 반대편에다가 하나 이렇게 둥그렇게 그리래. 자, 여기에서 이제 용어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 듣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아. 제가 x를 점점 키우잖아요?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 100만분의 1 점점 0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여기가 달뚱말뚱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 달뚱말뚱 하는 선이 요 바닥선인데 제가 이 선을 x축이라 안 하고 y는 0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y좌표가 0인 선. 그리고 얘는 이름이 뭐냐면 점을 찍어봤더니 점점 근접해지는 선이 있더라고요. 가까워지는 선이 있더라고요. 해서 이런 걸 점근선이라 그래. 수치를 집어넣었을 때 다을랑말랑 하는 위치들. 여기도 잘 봐봐. 여기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다을랑말랑 하거든?
여기 내려가면서 이 점선하고 다알랑말랑 할 거거든? 점점 가까워지려고 할 거거든? 뒤쪽 방향으로 보셔도 이렇게 뒤로 쭉 가잖아? 얘가 슬금슬금 올라와가지고 바닥하고 닿으려고 막 지랄을 해. 근데 그 닿을랑말랑 하는 그 선 자체를 점근선이라고 하는데, 요 바닥선이 다을뚱말뚱 하는 선들이고, 이렇게 세로선도 다을랑말랑 하는 선들이야. 그러니까 잘 보니까 그냥 정역하고 치역에서 빼놓은 그 선이 점근선인 것 같아. 얘가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점을 찍었을 때 점점 가까워지는 선. 그리고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점근선 교점 구하면 어떻게 되죠? 점근선 교점? 0,0이래. 0,0이래. 0,0. 용어를 정리하는 거야. 또 지랄한다. 또 못 풀면. 여러 번 들었는데 못하는 건 자기 병인 거예요. 몇 번째 하는데 못하는 건 자기 문제라고.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표현을 쓸 거거든? 교점? 점? 0,0요? 이게 사실은 우리 도형의 이동에서 배운 그 대칭점이야. 저기에 거울이 박혀 있어. 대칭이 되고 있어. 이렇게 대칭이야, 서로. 여기 기점으로. 원점 대칭한 거야, 원점 대칭. 이렇게. 여기 찍혀 있던 게, 댕댕댕댕댕댕댕댕댕 가서 여기 찍혀 있는 거야. 여기 찍혀 있는 점 있잖아. 원점에 대칭해서 여기로 이게 딱 가가지고 서로 동일하게 생긴 애가 대칭 형태로 이제 그려져 있는 거래. 그래서 얘를 대칭점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문제가 나와요. 그냥 점근선 두 개 구해서 걔네들의 교점 구하면 그게 딱 정중앙에 찍혀있는 가운데 점이라 대칭점이라는 표현을 쓴대. 그리고 여기에서 또 빌드업을 하는 거야. 자, 제가 대칭선도 구할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이에요. 지금 이 유리함수 흐름 일정해 보이세요? 흐름? 우리가 알고 있는 흐름이 뭐가 있지? 이거 증가해 보여? 감소해 보여? 감소만 하는 거 맞아? 그래 보여? 떨어지잖아 계속. 얘도 떨어지잖아. 야, 이거 떨어지기만 하면 역함수 있는 거 아니야? 감소만 하는 거면 흐름이 일정한 거니까 짝이 전부 다 이런 상태여서 역존하는 상태 아닌가? 역함수는 어디 대칭하는 걸 역함수라 했지? y는 x 대칭? 야, 내가 대칭 한번 시켜볼게. y는 x 대칭시킨다는 게 x랑 y랑 입장을 다르게 생각해서 푼다는 건데, 제가 y 자리에다가 x를 세우고요, x 자리에다가 y를 세워볼게요. 아, 꼴사납게 생겼다. 양옆에다가 y라고 곱해보고요, 양옆에다가 x로 나눴거든요. 어?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똑같네?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똑같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림 그려보면 알아. 야, 가운데다가 내가 y는 x 찍 그어볼게. 그럴 수밖에 없어. 여기가 y는 x거든. 이거 대칭하면 여기로 가잖아. 이거 대칭시키면 얘라고. 여기. 이렇게 대칭이라고. 지가 지 스스로를 역함수로 갖는 함수인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흐름이 일정해서 그렇게 되었다를 알아야 돼. 흐름이 일정해서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서 구해봤더니, 아, 내가 나 자신하고 역함수하고 똑같더라.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제가 심심해서 이거 직각 형태로 떨어지는 거 하나 더 조져봤거든요. 이렇게. 이 식이 y는 마x 식이거든? 이 선도 이렇게 대칭이야. 그래 보여? 흰색 두 개? 그래서 대칭선은 두 개가 있어. 기울기 1인 y는 x랑 기울기 마이너스 1인 y는 마x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빌드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기억해야 돼. 변형 문제도 푸셔야 되잖아. 또 어디 어줍지 않은 거 개 같은 것도 하나 배워놓고 변형을 못하는 게 문제야. 변형을 못하는 게. 자, 우리 지금 기울기가 1하고 마이너스 1인데 두 개의 교점이 어딘지 보여? 주황색 두 마리의 교점? 대칭점이지?
대칭점 지나는 걸 대칭선이라 하는 거야. 대칭점 지나가는 선을 대칭선이라 하는데, 대칭선은 직선의 줄임말이라 1차 함수거든요.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웁니다. 자,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지나가는 점좌표가 0,0이어서 x 빼기 x 지나가는 점 플러스 y 지나가는 점, 기울기가 1과 마일로 고정이 되어 있으면서 대칭점을 지나가는 선을 대칭선이라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정리하니까 이렇게 주황이 두 마리가 이렇게 나온 거지. 여기까지가 꼭 알아야 되는, 여기 중에서 단 한 개라도 놓치잖아? 문제 한 문제도 못 풀어.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까 말까 해. 누누이 얘기하지만 너무 쉬운 건 아무도 안 내요. 누가 기초 개념을 내? 개념을 채우세요. 이딴 걸 누가 내냐고. 이건 그냥 도구에 불과하잖아. 이런 구조가 있어는 알아야지 변형 문제를 푸는 거야. 자, 일단 제가 시작을 해볼게. 저는 이게 너무 쉬워요. 이 단원 못하는데 이해가 안 가. 꼭지점 구하듯이 분모가 0이 되는 때 피해야 됐겠지. 뒤에 상수항을 피해야 됐겠지. 이게 정의역하고 치역이었으니까. 근데 잘 보니까 그 피했던 선 두 개 있잖아. 그게 내 점근선이었던 거야. 쓰지 마, 닫지 마. 이게 닫지 않았다는 거야. 점점 가까워지기만 하고. 그래서 여기서 딱 빼놨던 두 개가 그냥 점근선이 되는 거야. 점을 찍어봤더니 근접하게 점점 다가가는 그 선. 그리고 선 두 개가 나오면 이렇게 십자가로 만났겠죠? 걔네들의 교점을 구하시면 6,1이라고 그대로 쓰시면 돼. 두 점근선의 교점을 대칭점이라 해. 대칭점. 내 그림의 정 가운데. 그리고 얘가 이렇게 찍혀있다는 얘기는 반사적으로 대칭선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외우자. 기울기가 1하고 마이너스 1. 룰이니까 지켜. 기울기가 1하고 마이너스 1인 거밖에 없어.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6,1을 지나가는 선이 대칭선이에요. 여전히 아직도 y는 ax 플러스 b라고 써놓고서 지나가는 점 대입해서 미지수를 구하고 있다면 재빨리 고치세요. 그렇게는 못 살아. 아직도 초등학생 마인드에서 못 번하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하는 애들 있잖아. 이렇게 해놓고서 아 이거 대입해서 여기가 몇이다 이렇게 찾는 애들 있잖아. 그렇게 해서는 못 살아. 아무 도움도 안 돼. 그 직방 만드는 방식을 좀 기억을 하고 쓰려고 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1이 x 앞에 개수, 기울기, 지나가는 점좌표가 대칭점. 그래서 대칭선이 되었다. 6,1을 지나가는 1차 함수 만드는 방식을 꼭 고수하십시오. 고등학생의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선. 정의역과 치역만 알면 그냥 한 뿌리다 이 얘기야. 한 퀴 다 끝냈잖아. 모를 수가 없다고. 이걸 모르는데 이걸 알 수는 없는 거야. 이걸 아는데 이걸 모르고 이런 건 말이 안 된다고. 같이 아셔야 된다고.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분자 자리가 음수인수는요. 제가 요 얘기만 하고서 여기는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밥 먹고 와서 조금 더 하자.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니까. 제가 분자 자리가 1인 거에 다른 버전을 분자 자리가 마이너스 1인 거를 이렇게 써놨거든요. 요 마이너스 x 쪽으로 잠깐 보내볼게. 이렇게 써볼게. x 대신에 마x 쓰는 게 뭐지? x 대신에 마x를 쓰시고 x 대신에 마x 쓰기? y축 대칭이래. 우리 분자 자리 양수인 거 이렇게 해놨잖아. 분자 자리 음수인 거는 지금 있는 놈을 여기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여기 하나 그리고 이거 대칭시켜서 여기 하나 그린 이 버전이래. 이게 분자 자리가 음수일 때 그래프야. 다시 분모가 0될 때 x점근선, 그때 상수항 y점근선. 분모 0될 때 그냥 x가 0인 거. 그거 피해놨네. x가 0인 거. 여기. 그 뒤에 상수항 없었잖아. 그러니까 y가 0인 거. 이거. 그래서 x는 0, y는 0 이런 데가 다 점근선으로 떠 있는 거야. x는 0, y는 0의 교점을 구하시오. 0,0. 여기가 대칭점. 대칭점을 지나가는데 기울기가 1이거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면 그게 대칭선. 올라가는 직선은 연두색을 이렇게 대칭을 시켜주고 있는 대상이고, 이 떨어지고 있는 직선은 지들끼리 대칭을 만들어주고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얘는 증가함수 같아, 감소함수 같아? 연두색 보면. 증가함수 같아. 미세하게 계속 올라가잖아. 이것도 올라가고.
증가만 하면 흐름의 일정에서 1대1 대응이 되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역함수를 구하잖아? 그 원본하고 똑같은 새끼 나와. 왜? y는 x 대칭시키기 역함수였거든. 그럼 얘가 열로 그려지고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면 그냥 이 자리에 똑같이 다시 그려지는 거잖아.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동일하게 생겼어요, 유리함수는. 거기까지를 아셔야 된다. 그래서 밑에 그 그림 그리는 데 있지. 그다가 1, 3에다가 하나 그려주고 2, 4에다 하나 채워주고. 대용아, 1하고 3, 4분면에 하나 쌍곡선 그려주고 분자가 음수인 거는 2랑 4, 4분면에 하나 그려주고. 분자 자리가 양수면요. 1하고 3, 4분면 방면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분자 자리가 음수인 형태로 그려진 자리에는 y축 대칭을 시킨 2하고 4, 4분면 방면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거까지를 아셔야 뭔가를 할 수 있다. 잘 보니까 그냥 함수만 잘 어떻게 하면은 유리함수도 함수를 잘 한다는 게 뭔지 알아? 명제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야. 명제를 잘한다는 게 뭔지 알아? 집합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준혁아? 집합 어렵다 했지? 집합 다시 복습해야 돼. 일단 밥을 먹고 오시고요. 문제 한 2장? 2장? 2장이네, 2장. 2장밖에 없어. 같이 연습해볼 만한 게. 그러니까 개념 위주로 돌아가는 단원이에요. 밥을 일단 먹고 오시고요.